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집합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합집합이 있었고,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이렇게 네 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차집합 네 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합집합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호로 A 합집합 B 이렇게 써주고요. 써주고, 자, 이 녀석은 뭐였냐면은 A랑 B를 이렇게 이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얘를 통째로 이제 다 세는 거였지, 그지? 다 세는 게 이제 합집합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3과 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A랑 B의 합집합은 어떻게 써주는 거였어? 1, 2, 3, 4 이렇게 원소를 한 번씩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합집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다? 교집합은 A 교집합 B 이렇게 엎어뜨린 모양으로 연산기호를 써주고, 얘는 두 개의 집합이 있었을 때 두 개의 집합을 공통으로 있는 녀석 요것만 잡아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랑 B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 3. 요것만 이제 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줬고요. 자, 여집합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얘는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 뭔가 있었을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A가 있었을 때 A 말고 바깥쪽에 해당되는 녀석 요걸 이제 뜻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A라는 집합이 1, 2, 3이 나왔다. 그러면은 A의 여집합은 뭐가 됐어요? A의 여집합은 4랑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차집합은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다 그러면은 A에서 B에 해당되는 원소를 A에서 B에 이제 공통을 겹치는 부분을 빼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차집합 B는 뭐가 됐어요? 1, 2만 됐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였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 네 가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네 가지였어. 자, 이 기본적인 연산 4개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이제 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해오라고 했던 게 연산 법칙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하는 거였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산 법칙 세 가지는 이제 교환 법칙이 있었고, 3대 연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요게 있었습니다. 자, 교환 법칙은 뭐였어요? 교환 법칙은 A 합집합 B가 B 합집합 A랑 같다. 그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똑같은 거 확인되죠? 네.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는 뭐랑 같다? B 교집합 A랑 같다. 이런 게 이제 교환 법칙이었습니다.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꿔서 연산해도 똑같은 거. 자, 결합 법칙은 뭐였어요? 똑같은 연산을 두 번 연달아 했을 때 그 연산의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죠. A 합집합, B 합집합 C 됐을 때 A랑 B를 먼저 합한 다음에 C를 합하는 거랑 B랑 C를 먼저 합한 다음에 A랑 합하는 거랑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교집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먹히는 거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다 연습을 해봤을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은 뭐예요? 연산이 가로안과 가로밖이 다를 때였지, 그지?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써줄 수가 있었어?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곱하기 더하기로 나온 분배 법칙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른 집합에선 다른 게 여기가 바깥이 교집합이고 안쪽이 합집합이라도 똑같이 분배 법칙이 먹힌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런 식으로도 연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제 연습해본 게 숙제의 기본 문제 있었지, 그지? 네. 그래서 요 연산 법칙들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쓸 때 우리가 배운 연산 중에서 뭐만 있어?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있어요. 차집합이나 여집합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차집합이나 여집합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 말고 직접 수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 연산 법칙들 이용해서 그 연산을 좀 해볼 건데, 집합하는 연산을 해볼 건데, 합집합과 교집합이 없는 녀석은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네,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 바꿀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쓰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A 차집합 B의 다른 표현 이게 뭐였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예.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다. 이런 성질이 하나 있었죠, 그죠? 이런 성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숙제할 때 봤겠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이란 게 하나 있었어.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어요? A 합집합 B를 통째로 여집합을 해주면은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랑 상황이 똑같아진다. 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해주면은 얘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랑 똑같아진다. 요거였죠, 그죠? 자, 요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려서 이제 직접 진짜 저렇게 드모가 만족하냐? 요걸 찾아보는 게 이제 숙제였는데, 요거 선생님과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다시 한번. 예. 다 알겠지만 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저번에 수업을 빠져가지고 지금 저게 뭔 내용인가 하고 지금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표정이 있어서 예. 한 번만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하나만 해봅시다.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A랑 B의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교집합 이렇게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볼 건데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먼저 좌변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좌변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랑 B가 있었을 때, 자, A랑 B의 합집합이 여집합은 뭐냐? A랑 B랑 합하면 어느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잖아, 그치? 그죠? 요 부분인데 전체 집합에서 요 부분 빼고 나머지야. 나머지 부분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된다. 그래서 좌변을 표현한 게 요 그림이 되고요. 자, 우변을 표현해 볼게요. 우변을. 자, 먼저 A의 여집합을 표현해 볼 거야. 자,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A의 바깥쪽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 볼 거야. A의 바깥쪽. 여기. 자, 그 다음에 B의 바깥쪽을 주황색으로 칠해 볼게요. B의 바깥쪽. 이 부분. 자, 교집합이니까 뭐야? 겹치는 부분이야. 색깔이 두 번 칠해진 부분을 찾으면 돼요. 자, 색깔이 두 번 칠해진 부분은 역시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죠? 영역이 똑같은 게 보이죠? 예, 요런 식으로 얘도 증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것도. 예, 요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주면 되는데, 자, 이 두 개의 공식을 뭐라고 한다? 배워도 더 모르겠지, 그지? 드모르간. 미안해. 자,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법칙 그 옆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몇 페이지에 있었냐, 여러분들? 102쪽에 집합의 연산법칙이 가지고 1번부터 15번까지 쫙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자주 써먹을 공식이 교환, 결합, 분배, 그 다음에 차집합을 이렇게 교집합, 여집합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드모르간 법칙까지 이렇게 5개의 법칙을 앞으로 우리가 주로 써먹어 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 기본 문제 21-4번까지 한번 쭉 연습을 해보라 그랬는데 네. 연습은 집에서 다 했을 거라 믿고요. 혹시 집에서 연습하면서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 있었나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저 유제 21-4의 4요. 유제 21-4의 4번.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그 기본 문제 21-3번이랑 21-4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용어가 나와 있나? 용어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제가 실은 대칭차집합이라는 녀석이에요. 옛날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졌지만 문제에 나오긴 합니다. 자, 대칭차집합. 자, 대칭차집합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세모 표시 기호를 좀 많이 써줘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표시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세모 표시로 많이 연산을 해주고, 자, 이 녀석은 뭔고 하니까 A에다 A 차집합 B랑 그 다음에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해준 녀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영역을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주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A차 집합 B는 어디냐면 요 부분이고요. A차 집합 B는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B차 집합 A는 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집합분 빼고 나머지 두 개, 요게 이제 대칭차 집합을 나타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기호로 어떻게 써주냐면 A랑 B를 합한 녀석에다가 A랑 B를 교집합한 녀석을 이제 차집합해준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이제 영역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A랑 B랑 합한 게 이만큼이고 거기서 A랑 B랑 겹친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그걸 뺐어. 그럼 요 양쪽만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랑 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고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차집합이라는 게 A 차집합 B라는 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나?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 요거랑 또 똑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유제 21-4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금 요 표현인데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주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야. 요거랑 똑같은 거고 얘는 또 얘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죠? 예. 자, 이거를 알고 난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4번 문제를 보면은 A의 여집합과 여기서 이제 세모 표시 대신에 동그라미 표시를 써줬어요. B의 여집합의 대칭차집합을 구해봐라. 이게 요거랑 똑같냐? 요거랑 똑같냐? 얘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 먼저 좌변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좌변을. A랑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A의 여집합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 거고, 초록색. A 바깥쪽. 이렇게 표시해보고, 자, B의 여집합은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좀 사선을 반대 방향으로 볼까요? 좀 안 예쁜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그어놓고요. 자, 그러면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대칭차 집합은 뭐냐? 대칭차 집합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지만 위에 걸로 해석하기 힘들면 밑에 걸로 해석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돼요. 자, 위에 걸로 해석해 주면은 앞에 거에다 뒤에 거 뺀 거, 뒤에 거에다 앞에 거 뺀 거 요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초록색에서 주황색 부분이랑 겹치는 걸 뺐어.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차집합이라는 게 뭐였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데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초록색에서 주황색을 빼는데 초록색이랑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초록색만 그려진 부분입니다. 초록색만 그려진 부분. 자, 그럼 초록색만 그려진 부분이 어디야? 여기네, 여기.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요 뒤에 부분 B차 집합 A를 생각해주면 이번에는 주황색에서 초록색을 뺀 거야. 그럼 주황색에서 주황색과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을 뺐어. 그럼 뭐만 있는 거야? 주황색만 있는 부분을 칠하면 돼요. 그래서 주황색만 있는 부분이 여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요건데 요게 여기 대칭차 집합 A랑 B의 대칭차 집합이랑 어때? 같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같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차 집합은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도 있고 이걸 좀 외워두면 좋긴 좋아요. 거기 이제 21-4번에 보면 다음 강의 성립판을 보유라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요거를 다 외워두면 좋긴 한데 요건 내신 닥쳐서 외웁시다. 그냥 어차피 오래 안 가져도 되는 거라서 내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외워두면 될 텐데 일단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연산을 몇 가지 증명을 쭉 해봤어요.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칭차 집합 얘는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다. A차 집합, B 합집합, B차 집합 A. 요것도 되지만 똑같은 표현이 합한 녀석에다가 공통된 부분을 뺀 거랑도 똑같다. 요 표현법은 반드시 익혀둡시다. 요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똑같은 영역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108쪽 넘어가 봅시다. 자, 108쪽. 자, 여기 별표 5개. 이 페이지가 이번 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면 돼요.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파트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러 갑시다. 1번 문제. 자, PQR이라는 세 개의 집합이 있어요. 네, PQR이라는 세 개의 집합이 있는데, 자, P 차집합에 P에다가 Q 차집합 R을 또 차집합해 준 결과가 PQ의 차집합에다가 P랑 R의 교집합을 합집합해 준 거랑 같다.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보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증명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법칙,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볼 거예요. 자,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집합이 3개가 있을 때는 3개가 적당하게 겹치도록 이런 식으로 PQR을 설정을 처음에 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빗금을 색깔펜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네,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를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자, P를 초록색으로 칠해보면 P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Q 차집합 R을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Q 차집합 R은 이제 Q에서 R에 해당되는 공통된 부분을 뺀 거니까 어디가 되냐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P에서 일단 초록색 부분에서 주황색 부분을 빼는데 공통된 부분만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럼 결과는 뭐야? 초록색만 그려진 부분을 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록색만 그려진 부분을 노란색으로 색칠해보면 어디가 되는 거 하니까 여기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이 경계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변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자. 우변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똑같은 영역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P, Q, R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요. 자, 먼저 이제 P 차집합 Q를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려볼 거야. 그럼 P에다가 Q 부분을 뺐으니까 여기는 이제 초록색 부분이 요만큼이 되겠어요. 요만큼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P랑 R의 교집합 부분을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해볼 거야. 그럼 P랑 R의 교집합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P랑 R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 여기가 된다. 자, 그럼 합했으니까 색칠이 최소한 한 번이라도 된 데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해보면은 역시 똑같이 요 영역이 되겠죠. 그래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나와? 똑같게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좌변의 영역과 우변의 영역이 어떻구나? 똑같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이게 그림으로 맨날 이렇게 그리면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좌변에서 우변을 찾아낼 때 연산법칙 우리가 배웠던 거 아까 교환, 결합, 분배 거기에다가 뭐 이제 차집합의 정의, 드모르간의 정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좌변을 우변이랑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이거는 합집합, 교집합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차집합이라는 표현은 연산법칙을 쓰는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차집합이 보이면 무조건 뭘로 바꿔요?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여기 차집합 기호가 교집합의 뒤에 거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연산법칙으로 한번 풀어보면 자, P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거의 여집합인데 여기도 뭐가 되냐면 Q의 교집합의 R의 여집합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교집합한 녀석이 통째로 여집합이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통째로 여집합이 보이는 경우에는 드모르간의 정리를 써줍니다. 드모르간의 정리.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 여집합이 다 바꿔요. 여기를. 이런 법칙을 써주면 돼. 따라서 요 다음 줄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P 교집합, 자 Q 교집합, R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뭘로 바뀌어요?
합집합으로 바뀌고 R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야. R이 아닌 게 아닌 건 R이에요. 그죠? 이중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여기가 R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중부정 긍정인 건 영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배우지. 그지? 똑같습니다. 논리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가로 바깥쪽은 교집합인데 가로 안쪽은 뭐가 나왔어? 합집합이 나왔지? 이렇게 가로를 기준으로 아까 안과 바깥쪽에 연산기호가 닿을 때는 뭘 써준다? 분배 법칙을 써준다. 분배 법칙을 써주면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P 교집합, R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이 보이니까 얘를 차집합으로 다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P 차집합 Q, 합집합 P 교집합 R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거 외에 똑같은 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야? 차집합은 연산법칙을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차집합이 보이면 무조건 뭘로 바꿔줘요?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교환, 결합, 분배를 써주는 겁니다. 써주는 와중에 통째로 여집합이 있는 게 보이면 얘도 이제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연산법칙을. 그래서 얘는 등으로 가는 법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여집합이 안 보이게 바꿔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요런 연산법칙의 기본을 알고 고치는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유제 21-5번에 3번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밑에 유제 21-5번의 3번 문제를 지금 한번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연산법칙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연산법칙 빡세게 연습합시다. 연산법칙을 이용한 걸 가지고 오늘은 3분권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다 한 사람은 4번도 바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했어? 보자. 예, 오케이. 3번만 해요. 3번도 한 사람은 4번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연습장이 없으신가? 네. 이씨, 연습. 얘도 없네. 가로 저도 시험 며칠 수업 빠졌다고 풀어줬구만. 네. 자, 이거 학원 연습장 하나씩 줄 테니까. 지금 다 했으면은 좌우를 반영해서 우변을 반영해서 작은 애를 못 한번 연습해볼까요? 다 했어? 그래서 좌변을 우변으로 고친 걸 해본 사람은 우변을 좌변으로 고친 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연산 법칙이 이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변형해서 얘가 되는 거 보시면 얘를 변형해서 얘가 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중이들은 처음 듣는 거지만 대충 뭔지 알겠지? 네. 그러길래 저번 주 목요일에 수업을 들어가니까 왜 빠졌어? 오늘도 머리 빠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은우가 그랬어? 은우가 주동이야? 이러면 안 나니까. 그러시죠. 자, 일단 대충 다 이제 우변을 좌변으로 고친 거 다 해본 것 같으니까 설명같이 우변을 좌변으로 고친 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설명같이 이번에는 요 녀석이 요 형태가 되도록 고쳐본 거 한번 연습해볼 거야. 자, 그럼 이제 A 차집합, B 합집합 C부터 시작해서 얘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차집합이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주라고? 차집합을 교집합의 뒤에 거에 여집합으로 바꿔주라. 이렇게 해주고, 자, 통째로 여집합한 거에 보이면은 얘는 아직 그 결합 분배 법칙을 못 쓰기 때문에 얘를 드모르간의 정리를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줘요?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산이 똑같을 때는 우리가 분배 법칙이 안 되는 걸로 배우지만 실제로는 A라는 녀석은 A 교집합 A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요걸 써주면은 그러니까 요 A를 갖다가 A 교집합 A로 써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릴 거고 교집합끼리는 이제 뭐예요?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순서를 내가 잘 바꿔가지고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교집합을 이렇게 이제 바꿔버릴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거는 A 차집합 B가 되고, 아 잠깐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잠깐만, 좀 착각했다. 여기서 그냥 결합 법칙을 쓰면 되죠? 가로의 위치를 옮겨가지고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를 뒤에 써도 되겠지, 그지? 결합 법칙. 자, 그럼 여기 교집합이 여집합이 보이니까 얘가 A 차집합 B가 되고, 여기에 교집합이 여집합이 또 보이니까 얘를 이제 차집합 C로 써주면은 형태가 이제 우변 좌변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바꿔주는 거 하나. 자, 그다음에 4번도 한번 봅시다. A 차집합 B랑 A 차집합 C부터 이제 시작을 해줄 건데, 자, 차집합이 보이면 무조건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분배 법칙에서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분배 법칙을 해주면은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죠? 예. 자, 분배 법칙은 우리가 그 수식에서 다룬 거에 따르면 전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개의 반대는 뭐였어요? 우리가 숫자 다룰 때 전개의 반대가 뭐였어? 네 글자 인수분해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이제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얘를 이쪽으로 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고쳐요? 공통인수를 찾아. 아, 여기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보이냅니다. 그럼 A 교집합으로 묶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는 B가 남고 합집합, 뒤에는 C가 남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분배법칙의 반대는 뭐다? 인수분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 A 교집합 요게 공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듯이 A 교집합으로 묶어내줄 거예요. 자, 그럼 A 교집합을 묶어주면은 앞에는 B 여집합이 남고 합집합, 뒤에는 C 여집합이 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드모르 간의 정리를 써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B 교집합 C 전체 여집합이 될 거고, 교집합에 여집합이 보이니까 얘는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차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변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이제 여기 A 교집합 이렇게 공통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듯이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묶어내줄 수 있다. 요걸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우리가 잘 연습을 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딱 10분 줄 테니까 퀴즈, 상품권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안 지운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안 지운 이유가 얘를 연산 법칙을 써가지고 얘로 바꿔보는 게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여기 대칭차 집합,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차집합해준 거랑 똑같다, 이런 식이 있잖아, 그치? 아까 벤다이어그램으로는 요게 두 개가 같은 게 확인이 됐어요. 자, 얘를 이제 뭘 이용해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그림 안 그리고 연산 법칙만 이용해가지고 얘가 됨을 보여주는 사람. 제일 첫 바따로 요걸 바꾼 사람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꾸라는. 요렇게 연산 법칙 써가지고 연산 법칙만 써서 저 위식이 형태를 아래식이 형태로 바꿔보는 겁니다. 딱 그 5개 그거만 써서요. 연산 법칙 이렇게 어떤 5개만 딱 써가지고 고쳐보세요. 오늘의 상품권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나와서 쭉 적어보면 돼요. 제일 처음 칠판에 나와서 적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카톡으로 CU 상품권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나 오늘?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나? 어? 이번에 많이 피곤하나? 네. 조금만 버티세요. 우리 이제 방학 다 하면은 낮 시간대로 수업 시간 조금 변경 좀 하겠습니다.
새벽 1시, 밤 12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몸에 적응시킨다 생각하고 예, 버티세요. 중간에 혹시 막히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 이런 걸 좀 참고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랑 예를 들어서요 그냥 A랑 A 교집합 B를 합해주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뭐가 될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A입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 생각해보면 A랑 B가 있는데 A는 이만큼이고 A 교집합 B는 이만큼인데 합했어. 합하면 그냥 B급이 한 번이라도 칠해진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A잖아요. 그죠? 그죠? 네. 왜냐면 A 교집합 B 자체가 A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식의 포함 관계를 문제 풀 때 우리가 써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풀이 방식에 따라서 이걸 써먹는 풀이도 있고 안 써먹는 풀이도 있는데 잘 해봅시다. 다 했어요? 네, 한번 칠판에 나와서 한번 해보겠어요.
중간에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써. 예, 다 쓰세요. 생각할 게 뭐 있나? 내가 위치 바꾸고 이런 거. 아, 교환 법칙 정도는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거랑 자리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예, 근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요게 되는 걸 보이는 거라고요. 아. 이거 똑같은 걸 두 번 써놓은 거. 문제 잘못 봤겠네. 지울게요, 선생님이. 예. 이게 잘못 봤어요. 요 밑에 게 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얘는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 지금. 그렇네요. 예. 이상한 거. 이상한 거라고 있었네. 예. 네. 근데 멀쩡히 있던 A를 A의 여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좋은 센스긴 해요. 네. 그런 거는. 네. 다른 문제들 풀 때 그런 센스 써먹어주면 복잡한 게 좀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센스 같고. 이분 연습장 밴드가 너무 이쁘게 그려놨는데 형형 색색으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예.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했다. 여기서도 한눈에 봤을 때 뭔가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네. 혹시 실마리를 잡은 사람 없나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만요. 해볼게요. 가연이 한번 해보자 그래. 쌤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너무 다 쓸모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써보세요 한번. 네. 이게 일단 첫 네. 번째 식이죠. 네. 그리고 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가연이는 어떻게 해준 거냐면 분배를 우리 두 개짜리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또 되겠지 아마? 이 있잖아요. 네. 없애고. 그 왜 없어져요 거기가? 네, 왜냐면 얘는 어차피 A 이렇게 A 있으면 여기 나머지 A 그거랑 이렇게 싹 다잖아요. 전체니까. 전체 집합이니까. 없애고. 없애고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전체 집합에다가 어떤 집합이랑 교집합을 만들면 얘가 나오는 거죠. 네. 그죠? 네. 이런 성질을 이용한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럼 이제 얘랑 얘만 남으니까 그치. 이렇게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가연이가 정답. 나이스.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가연이 쓴 거 다시 한번 좀 지우고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다 바꿔준 다음에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다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연이는 직접 이렇게 다 분배 법칙을 이런 식으로 숫자하는 대로 했는데 실은 이건 우리가 안 배운 거야 실은. 그죠? 안 배운 건데 맞긴 맞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녀석을 통째로 하나의 집합으로 놓고 분배 법칙을 먼저 써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만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네모칸이랑 B랑 이렇게 분배를 쓴 거야.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에 또 요렇게 분배법칙 써주면 합집합 A 여집합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요렇게 분배를 해주면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4번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여기 선생님이 역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A 합집합 B 나오고요.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집합 여기서도 해보면은 A 합집합 A 여집합 나오고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이 뭔가 하니까 A랑 A 아닌 거 합하면 전체 집합 되죠. 그죠? 예, 전체 집합이에요 얘가. 얘도 B랑 B 아닌 거 합해주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던 대로 전체 집합에다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집합 A랑의 공통된 부분은 그냥 A 자체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가 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 결국 얘랑 교집합 해주면 A 합집합 B가 남게 되고요. 얘랑 교집합 해주면은 뭐가 남는 거야?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게 남는 건데 근데 여기 A 합집합 B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드모르 간행 정리를 써주면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교집합이 여집합이 보이니까 얘를 차집합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정답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네. 잘했네요.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죠?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복잡한 영상도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연이는 나중에 카톡으로 선생님이 상품 하나 증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할 줄 알면 이제 내가 연산법칙을 좀 통달했다 정도가 되겠어요. 이제 반복해서 여기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 이제 마저 좀 마무리 좀 해보자. 기본 2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자, 조금씩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만족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잡한 연산을 계산할 때 썼던 방법이 지금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연산 법칙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실전에서는 딱히 문제에서 뭘 써라는 제한 조건이 없으면 적당하게 내가 편한 대로 섞어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실은. 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더 쉬울지 아니면은 연산 법칙을 써서 푸는 게 더 쉬울지 요걸 한번 이제 감 잡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실은. 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얘랑 얘를 합한 게 어쨌든 A 합집합 B가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럼 요 녀석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연산 법칙으로 풀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까 이제 고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자, 얘는 근데 연습할 때는 둘 다 해보는 게 좋겠지. 얘는 연산 법칙으로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자, 이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보자. 분배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될 텐데 요 부분이 뭐야? A랑 A가 아닌 거에 공통 부분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요건 뭔고 하니까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되어버리겠습니다. 네. 원소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랑 얘를 합하면은 얘만 남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의 결과는 뭐냐면 A 교집합 B 이 녀석이 나오게 되겠어요. 첫 번째 식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두 번째 녀석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전에 뭐 그려도 상관없는데 여기 교집합이 있고 여기 여집합이 보이잖아, 그치? 그럼 교집합이 뒤에 거의 여집합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이긴 한데 차집합을 쓰는 것보다는 여기 안쪽에도 여집합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서 드모르간의 정리를 먼저 쓰는 게 조금 편할 것 같네. 드모르간의 정리를 써볼게요. 자, 그럼 B 교집합에 자, 전체 여집합이니까 안에 걸 다 바꿔. B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얘는 이제 C 여집합의 여집합은 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 B랑 C가 있는데 B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B 합집합 C는 이만큼이에요. 자, 이거의 교집합 공통 부분이야. B금 두 번째 레지 부분 찾으면 돼요. B금 두 번째 레지 부분 뭐야? B죠. 그죠? 왜? 그래서 비합집합 C가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찾으면 얘는 B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B가 되겠습니다. 네, B가 돼버려. 자, 그럼 이제 이 식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앞에 거는 간단하게 보면 A 교집합 B가 나왔고 뒤에 거는 간단하게 하면 B가 나왔는데 얘를 합했어. 그럼 얘를 합한 결과는 뭐가 될까? 또 생각해보면 얘는 얘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A랑 B의 교집합은 여기고 그거랑 B를 합했어. 그럼 B가 되지, 그치? B가 된다. 따라서 이 식은 정리해주면 뭐야? B가 A 합집합 B랑 같다 이런 얘기예요. 좌변은 B가 나왔고요. 간단하게 해봤더니 우변은 A 합집합 B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A랑 B 사이의 관계는 뭐죠? B가 A를 포함. 그치? 합하거나 교집합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뭉쳐 나오는 거는 포함관계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함관계 그림을 한번 유출해 보면은 A랑 B를 합한 게 B가 돼야 되니까 그럼 B가 바깥쪽에 있고 A가 안쪽에 있으면 이런 그림을 만족하잖아, 그치? 아, 따라서 얘는 무슨 관계구나?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포함관계, 이 A가 B에 포함된다랑 똑같은 말이 몇 가지가 더 있다 그랬는데 이걸 가급적 외워두면 좋다 그랬어요. 자, 똑같은 말 몇 개 한번 체크해 볼까? 얘는 뭐야?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A가 된다. A 합집합 B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쪽에다 큰 거 빼주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집합들 사이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이런 이제 성질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성질은 여러분들이 포함관계 보일 때 다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온 것은 하고 1, 2, 3, 4, 5번 돼 있는데 우리가 찾아낸 건 요거고 요게 1, 2, 3, 4, 5번에 없으면 이런 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다행히도 얘는 1번에 딱 보이죠. 그죠? 1번 A가 보이는데 만약에 이거 대신에 이런 말들이 나와도 상황은 어떤 거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본 문제 21-6번도 한번 해봤고요. 특히 포함한 게 나오는 문제가 실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부딪히면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런 거 이제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여기는 이제 쉬운 거니까 딱 하고 넘어갑시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포함배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줄여서 그냥 포제의 원리라고 많이들 줄여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요게 이제 뭔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이제 NA라는 기호를 배웠어요. 전에 NA가 뜻하는 게 뭐였냐면은 집합 A의 뭐다? 원소의 개수다. 그죠? 원소의 개수. 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냐를 나타낸 줄을 NA라고 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뭐 1, 2, 3, 4, 7, 8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때 NA는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니까 NA는 6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였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는데. 자, 그럼 이제 포제의 원리가 정확하게 뭐냐면 두 집합에 대해서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준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준 거랑 같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자.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었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B 집합의 원소를 선생님이 적어줄게. 이렇게 이제 A랑 B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A 합집합 B는 뭐가 되겠어요? A 합집합 B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지, 그지? 원소 몇 개야? 8개요. 8개. A 원소는 몇 개? 6개. B 원소는 몇 개? 4개. 그러면 여기에서 겹치는 걸 두 번 세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겹치는 거 한번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겹치는 게 몇 개? 2개죠. 이 얘기입니다. 되게 쉽죠. 그죠? 예. 이 공식이 바로 뭐다? 포함배제 원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이 부분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공식 이상은 문제는 안 풀어줄 겁니다. 기본 문제는 여기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공식까지 연습해보면 되고, 단지 포함배제의 원리가 이제 집합 2개에서만 적용이 되냐 3개, 4개일 때도 확정돼서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4개는 너무 복잡하고 3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개짜리만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집합이 이렇게 3개가 있어. 집합 3개에 대한 포함배제의 원리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이거예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몇 번씩 되는 거지? 요 부분은? 요 부분 2번씩 세주고 요 부분은 몇 번 세지게 되는 거예요? 3번 세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적당히 상세히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C 교집합 A의 원소를 한번 또 빼줄 거예요. 그럼 요 부분 한번 제거되고 요 부분 한번 제거되고 요 부분 한번 제거되는데 요 부분은 몇 번 제거가 되지? 3번 제거가 됐잖아. 그죠? 그럼 아예 안 세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한 번은 세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 다시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 3개 모두 교집합한 부분을 원소의 개수 한 번 더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요게 바로 포함배제 원리 집합 3개짜리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 이용하면은 거기 이제 기본 문제 12-7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문제 12-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대로 풀어주면 되게 쉽게 나오거든. 네.
그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원소 집합 3개짜리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A에만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를 소문자 A, B에만 있는 거를 소문자 B, C에만 있는 개수를 소문자 C, 그다음에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개수를 X개, 그다음에 B랑 C랑만 겹치는 부분의 개수를 Y개, C랑 A만 겹치는 부분의 개수를 Z개, 그다음에 3개 모두 겹치는 부분을 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미수 자꾸 시작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제 NA가 뜻하는 거 뭐가 되겠어요? 얘는 A, X, G, P 이렇게 4개를 더해준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겠어요? BX, Y, P가 되겠죠?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원소는 C의 원소의 개수 뭐가 되겠어요? C, Y, G, P 이렇게 이제 더해준 게 되고요. 그럼 A 교집합 B는 뭐가 돼? A 교집합 B는 X 더하기 P고, B 교집합 C는 Y 더하기 P고, C 교집합 A는 G 더하기 P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P 요걸 더해주면은 이 등식이 이제 요게 뭐야? 한 번씩 다 더한 거지? 이렇게 한 번씩 더한 거랑 한 번씩 더한 게 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요 영역들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으면 적고 안 나와 있으면 미수 잡고 해서 풀는 게 제일 쉽긴 쉬워요. 얘는 알겠죠? 예, 집합 3개짜리는 요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잠깐 시간이 되면은 한 문제 연습해볼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거 113쪽에 집합 3개짜리 있으니까 기본 21-9번 문제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요 요령을 하는 게 좀 중요한 녀석이라. 자, 113쪽에 기본 21-9번 문제 봅시다. 자, 어느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방청객을 대상으로 세 가수 AB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았대요. A를 좋아하는 사람 28명, B를 좋아하는 사람 30명, C를 좋아하는 사람 42명, A,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8명,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5명, A와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10명,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A, B, C 중 적어도 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A를 좋아하는 애들의 집합을 대문자 A 집합, 그 다음에 B를 좋아하는 애들의 집합을 대문자 B 집합, C를 좋아하는 애들의 집합을 대문자 C 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두고요. 자, 제일 안쪽에 겹치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3명이란 얘기예요. 요 부분이 3명. 자, 그러면은 A와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8명이죠. 그 두 번째 그 설명의 두 번째 줄에 보면 A,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8명인데 A,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요만큼이란 말이야. 요만큼이 8명인데 여기가 3명이니까 여기가 몇 명이 되겠어? 5명이 되겠지, 그치? 예. 그 다음에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여기가 몇 명이야? 5명이야. 그럼 여기는 2명. 그 다음에 A,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10명인데 이만큼이 10명이니까 이 부분은 7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좋아하는 사람이 28명이래. 그럼 이만큼이 다 해서 28명이 돼야 돼. 예. 근데 여기가 몇 명이죠? 15명이니까 여기가 A만 좋아하는 애들이 13명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B를 좋아하는 애들이 30명인데 그럼 여기는 20명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C를 좋아하는 애들이 총 42명인데 여기가 지금 12명이니까 여기는 30명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A, B, C 중 적어도 한 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를 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생각해주면 복잡하게 이런 공식 안 써도 답이 나오게 된다. 예,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영역의 숫자들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공식도 외워두면 좋긴 한데 그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 잘 기억해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집합이 다 끝났고요. 집합이 다 끝났고 연습 문제는 이제 114쪽, 115쪽을 여러분 숙제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언제까지? 연습 오늘 화요일이잖아. 목요일까지 다 해오면 양이 너무 많아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진짜 많아요. 어떤 노트 내야 되나? 아 맞아. 근데 오늘 해야 되고 그리고 주제도 풀어야 돼. 맞아요. 이제 씨 뭐래? 숙제가 3개잖아. 앓는 소리가 심한데?
그럼 반 페이지 줄여줄게요. 114쪽까지. 감사합니다. 연습 문제 반 페이지 줄여줄게. 이 정도면 흥정이 됐나? 자, 오늘 수업이 조금 일찍 마쳤는데 집에 잘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방학 다 하면은 낮 시간대로 좀 수업 시간 조정할 거니까 당분간 피곤하더라도 좀 잘 버티도록 합시다.